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영업 기회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그런데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에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업계 용어라든지 약어 이렇게 복잡한 문서를 파악해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아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분야 전문 기업 IBM이 왓슨 디스커버리로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IBM 안대규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데이터 앤 AI 사업부 AI 테크니컬 리드를 맡고 있는 안태규입니다. 네, 오늘 저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AI 검색 기술 왓슨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존 엔터프라이즈 검색과 엔진 그리고 왓슨 디스커버리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태규 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검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왜 중요한지, 특히 언텍스트 시대가 지금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AI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검색이 왜 필요하신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고, 좀 정리해 보자면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가 기존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검색된 결과들을 과연 우리 회사 기업에서 쓰기에 잘 맞는 부분이 있을까? 잘 부합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내에 어떻게 보면 좀 구축을 하고 계시고 있을 KM 시스템에서 잘 갖추고 계신 고객사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이 KM 시스템에서의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소에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좀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비대면 서비스가 계속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재택근무들 또 원격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간에 이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셨을 때는 옆에 계신 선배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업무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셨을 텐데 이것들을 지금은 이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전화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방해하는 건 아닌가? 굳이 이런 걸로 또 전화를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망설여지는 경우. 그래서 나는 좀 어떻게든 스스로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런 니즈들이 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가속화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비서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개인 비서가 날 좀 도와줬으면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스마트폰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즉시 좀 확인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니즈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니즈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어떤 AI에 대한 어떤 사용자 경험들 그리고 애자일하게 지금 업무 프로세스를 하는 그리고 다양하게 내 귀에 들리고 있는 다양한 이런 기술들, 신기술들을 어떻게 좀 접목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서 니즈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와 코그니티브, 인지 컴퓨팅의 시대를 맞이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트래디셔널한 검색에서 이런 코그니티브 엔터프라이즈 검색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검색을 봤을 때는 대부분 많이들 진행을 하는 것들이 키워드에 대한 매칭으로서 어떤 답변들을 많이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히트수가 좀 많은 결과들을 좀 우선 제공해 주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에 대한 결과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트래디셔널한 어떤 소프트웨어 엔진이라든지 웹포털을 사용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하시는 게 트래디셔널 검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코그니티브 엔터프라이즈 검색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자연어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답변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를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검색에 대한 결과를 디지털화하고 AI가 인퓨즈가 됐던 어떤 케이퍼빌리티가 확대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한 결과만 제공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안에서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컨텐츠 마이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마이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까지가 엔터프라이즈 검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온프레미스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더 빠른 환경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이 얘기가 아마도 이 contextu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의도 기반으로 해서 잘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퀴즈쇼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실제 왓슨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98년 5월에 포르투갈에서 이 탐험가의 인도 도착 400주년 기념일을 축하했다. 이 탐험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탐험가가 누군지를 찾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인 검색 엔진, 키워드 베이스로 해서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매칭되는 것들을 베이스로 해갖고 답을 계속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1898년의 5월이지만 그 5월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기념일, 또 포르투갈,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5월에 간디가 포르투갈에서 기념일을 축하한 후에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좀 좋게 잘 맞는 피트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은 간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걸 컨텍슈얼한 어떤 인텔리전스로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추론들을 가미해서 이게 진짜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간적인 추론을 통해서 1898년의 5월이지만 400주년이라고 하는 과거 400년 이전의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면서 1498년에 5월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간적인 추론과 통계적인 의역을 통해 갖고 도착을 했다, 그리고 카파드 해안이 인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조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498년 바스코다 가마가 카파드 해안에 상륙을 했다. 그러면 이 탐험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스코다 가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은 키워드로만 뽑아서 키워드만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줄 수 없었던 결과를 이렇게 컨텍슈얼하게 문맥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추론을 베이스로 답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IBM의 왓슨 디스커버리는 무엇인지 좀 크게 3개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AI 파워드 서치 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파워드 바이 왓슨이라고 하는 AI 서치 툴은 기업 내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기업 내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종합적으로 통합하여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답을 제공해주는 어떤 인사이트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 대화형 어떤 솔루션, 챗봇을 구축을 하기 위한 왓슨 어시스턴트와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연계를 해서 단답형뿐만 아니라 어떤 약수령 답변을 같이 제공하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확대해 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자도 있겠지만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피드백을 주어서 좀 더 인핸스가 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어댑티브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로 좀 넘어가기 전에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2020년 2분기에 포레스터 웨이브에서 AI 베이스드 텍스트 애널리틱스 플랫폼 다큐먼트 포커스와 피플 포커스에서 IBM이 이 마켓의 리더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가치와 그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어떤 수상한 사례들을 좀 보시면 2019년도 2분기에도 AI 코닉스에서 왓슨 디스커버리는 Best Innovator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래서 단순히 서치뿐만 아니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 자체에서의 우수함, 그리고 포레스터에서 작년도에 리더인 AI 서치라고 하는 리포트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매직 쿼드런트로 봤을 때 인사이트 엔진에서의 리더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하나의 그 서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 자체와 검색 그리고 인사이트 엔진 그리고 텍스트 애널리틱스 형태까지 해갖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제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차장님께서 그 왓슨 그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IBM 하면 워낙 왓슨이 유명하기 때문에 왓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겠지만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했었을 때 왜 IBM이 지금 이제 디스커버리를 얘기를 할까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사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분간 쭉 설명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한 사실 포인트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지금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특히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되면서 사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않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가 사실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차세대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제안하시는 분들께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종식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격근무, 재택근무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디스커버리 기술은 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도대체 디스커버리는 어떤 걸 좀 제공해 주고 있느냐, 왓슨 디스커버리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조금 자세한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왓슨 디스커버리의 이 AI 서치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 경험에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툴링이 있고요. 그 툴링들 안에서 내가 검색을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되는 어떤 정형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풋을 통해서 인제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풋으로 받아들인 그런 어떤 다큐멘테이션들이나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리치먼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뭐 어노테이션 작용들, 어떤 태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감성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엔티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개체명인지, 그리고 또 이것들을 분류를 해봤을 때 어떻게 그룹핑을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하게 인리치먼트를 통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인리치먼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날리지 베이스 안에서 실제 사용자들은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분석해놨던 결과들을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AI의 인사이트 엔진이 실제 과거의 어떤 트래디셔널 서치를 아웃퍼폼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 디스커버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 뒤에 사례를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려보긴 하겠지만 우선 가장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셀프 서비스 부분입니다. 실제 대고객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들, 엔드 유저들께서 내가 어떤 고객분들께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챗봇의 형태라든지 어떤 대화형 서비스 아니면 음성 서비스를 통해서 AI 기반을 위해서 자동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또 내부에 계신 임직원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어떤 상담원분들, 에이전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에이전트 어시스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상담원분들께서 참조하셔야 되는 어떤 문서들이라든지 회사 내규라든지 상품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정형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실제 응대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왓슨 디스커버리를 통해 답변을 참조하실 수 있게끔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회사 내에서 내부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가분들께서 보시는 다큐멘트들이나 그분들이 찾아야 되는 어떤 인사이트들은 좀 더 복잡한 문서들에서 많이 기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계약서들, 그리고 정확도가 더 높은 답변들, 나에게 렐레번시가 높은 어떤 답변들을 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포인트아웃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이 왓슨의 태생부터가 그렇지만 디스커버리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고객사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 클라우드의 좋은 점,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완벽하게 구동이 될수록 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인프라 자체가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됨으로써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사분들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클라우드에다가 중요한 정보들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작년에 이 왓슨 디스커버리도 온프렘 버전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서 고객사 내부에다 구축을 하실 수도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요건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온프렘용으로 내부에다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솔루션들과 같이 해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펑션들을 통해서 지금 이미 인베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렐레번시 트레이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렐레번시 트레이닝은 이게 인공지능이다 보니 항상 답변이 정확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좀 더 높은 정확도로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걸 큐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이 답은 맞는 답이야, 이 답은 좀 연관도가 떨어져 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렐러번시에 대한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웃오브박스 뉴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이 디스커버리에서 다양하게 이미 전 세계에서 발부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그리고 블로그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인베디되어 있는 이런 뉴스 인사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컬렉션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정보들을 더해서 보다 더 가치 높은 어떤 데이터의 활용도를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좀 더 많이 상세 설명을 드릴 텐데, 스마트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비정형 텍스트로만 되었던 인풋들을 저희가 받아들였었지만 이미지화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들까지도 저희가 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텍스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컬럼에 해당을 하는지, 이런 인덱싱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 펑션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OCR 기능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OCR을 함에 있어서 실제 문서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안에 테이블들이 들어있을 때 테이블들의 값을 어떻게 또 파악해낼 건지, 어떤 것들이 헤더인지,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텍스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저희가 이 포맷 안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이 GUI 통해서 실제 드래깅을 해서 영역을 표시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필드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맷들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향후에 들어오는 어떤 인풋에다가도 다시 적용이 되어서 실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이거는 타이틀로 보여지고 이거는 안에 있는 텍스트들 중에서 필요한 일부분을 발췌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형태로서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렐러번시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 문의에 대해서 흔히 쉽게 생각하시면 thumbs up, thumbs down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이건 좋은 답변이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좀 더 구체화 시켜놓은 어떤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거는 렐레번시가 0.9 정도로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0.99로 정말 높아요. 아니면 이건 0.4 정도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도가 아예 없어요 라고 해서 0.1, 0.0 이런 식으로 해갖고 렐레번시를 다시 표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잘된 답변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안 된 답변들, 잘못된 답변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속 어댑티브하게 발전해 나가는 솔루션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형 시스템, 흔히 얘기하는 챗봇 형태에서 보셨을 때 단답형에 대한 답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단답형의 답변에서 답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날리지 베이스들 안에서 답을 제공을 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왓슨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대화형 솔루션과 이미 프리빌트 되어 있는 툴링 안에서 간단하게 내가 가진 날리지 베이스 이 디스커버리에 워크스페이스를 더해주는 형태로서 쉽게 연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커넥티비티는 뭐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박스라든지 쉐어포인트, 파일렛, 그리고 뭐 세일스포스와 같이 연결을 해서 몇 가지 그 컨피그레이션 정보들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그 데이터들 솔루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손쉽게 연결해서 디스커버리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이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 쪽과 컨텐츠 마이닝으로 좀 보았을 때 NLP 영역에 있어서 커스텀 NLP를 작성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NLU 기반으로서 키워드를 뽑아내거나 엔티티, 개체명들을 뽑아내주거나 다큐멘트의 어떤 센티멘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흔히 가지고 있는 제너럴 모델이 아니라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만이 사용하는 어떤 고유 용어들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성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이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메인 언어 모델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준 이후에 디스커버리에다 디플로이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머신러닝 베이스로 한 그 도메인 언어 모델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룰 베이스로 작성을 해주는 어떤 그 모델들이 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컨텐트 애널리틱스 스튜디오 카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준 어노테이션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이를 복합적으로 둘이 같이 사용을 해서 보다 높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닝 쪽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 측면들이 있을 건데요. 어떤 데모그래픽한 측면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뭐 시계열적인 정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게 될 건데 이 부분들을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을 패시시라고 하는 것 형태로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나는 이 자동차 산업의 다큐멘트들을 모델별로 보고 싶어 아니면 제조사별로 보고 싶어 아니면 어떤 부품별로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를 통해서 이 패시트를 인리치먼트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이 기반에서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다이나믹 클러스터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다이나믹 클러스터링은 컨텐츠 마이닝에 있어서 예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보셔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응대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룹핑을 해주고 그 그룹핑된 결과에 대해서 실제 다큐멘트에 대한 뷰를 볼 것인지 아니면 애널리시스를 이미 해놓은 대시보드를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다각화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수행을 통해서 마이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들 보고 계신 어떤 시계열 그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급격한 증가 시점을 판단을 해 보아야지 여기에 어떤 유니크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웃 오브 박스 자체로서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 왓슨 디스커버리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또 relevant value라고 하는 것들은 이 비정형 데이터들, 다큐멘트들을 knowledge base 안에 있던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안에서 수치적으로 어떤 것들이 관련도가 높은지 이것들이 얼마만큼 멘션이 더 많이 나왔는지 이것들이 해당하는 다큐멘트들은 또 뭐가 있는지를 이 모델에 따라서 각각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 드릴 다운을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패시 측면들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각화된 어떤 그 관계성을 보는 하나의 뷰인데요. 커넥션스라고 하는 뷰입니다. 이 커넥션스 뷰는 사실 좀 더 드릴다운을 하기 쉽게끔 표시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선택한 어떤 그 패시들, 보고자 하는 그 측면, 각도 안에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능들이 한국어가 서포트가 안 되면 당연히 쓰실 수가 없겠죠. 특히나 한국 기업 고객분들께서는요. 당연히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약 한 20개 정도의 언어들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니시하고 히브루가 추가가 되었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 로드맵 상에서는 말레이하고 터키어까지도 반영이 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있는 것들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커버를 하고 있는 언어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직접 IBM 코리아 계시는 K랩의 연구원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한국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한국어 퍼포먼스는 충분히 잘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왓슨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과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쭉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리 이게 글로벌 리더가 아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한데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잠깐 한국어도 굉장히 잘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설명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해보시고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가장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 이 챗봇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이 챗봇이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단답형으로 QA를 주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요새 많이 쓰고 계신 어떤 메뉴형 방식으로 있어서 내가 필요한 어떤 메뉴들을 선택해서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챗봇이라고 하는 대화형 서비스에다 학습을 시켜놨던 것에서 주제가 벗어나지 않고 답이 정의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전혀 불만은 없겠죠. 하지만 대화형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불만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잘 응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어떤 기계적인 답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시 연계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뉴 버튼이 당연히 없을 때도 그럼 이건 내가 못 쓰겠네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답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업 내에서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갖추고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날리지 베이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고객에게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제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롱테일이라고 불리는 어떤 약수령 어떤 답변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지식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메일 등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이 서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킬에다가 저희가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영문으로 잠깐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카드 관련돼 있는 프로세스 관련돼 있었을 때 어떤 질문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질문 답변들이 매뉴얼 형태로서 제공을 해주고, 요약되어 있는 구문을 먼저 보여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자 했을 때는 show more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실제 원문, 다큐멘트 원문 보기를 통해 갖고 실제 그 문서에게 넘어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자연어 질의가 왔을 때 완결형 답변과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해주는 롱테일 답변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어떤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얼마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줘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사 관련돼 있는 어떤 규정을 좀 보고자 했을 때는 규약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경비 관련돼 있는 것들, 중도 해지 관련돼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가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결형 어떤 롱테일의 답변을 제공해주는 챗봇의 형태는 컴포넌트로 보면은 왓슨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대화형 솔루션과, 그리고 문서를 학습할 수 있는 널리지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왓슨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게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롱테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를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왓슨 널리지 스튜디오를 통해서 도메인 모델을 디스커버리에다 적용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하이 레벨이긴 하지만 이 솔루션 아키텍처를 보시면 실제 사용자들은 가장 좌측편에 에이전트가 되실 수도 있고 엔드 유저가 되실 수도 있겠고, 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디바이스 자체는 모바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랩탑이나 아니면 PC에서의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는 뒷단에서 다큐먼트들을 먼저 큐레이션을 하고 그 큐레이션된 다큐먼트들을 디스커버리에다가 계속 피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규 문서들, 신규 정보 지식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왓슨 디스커버리 어시스턴트와 연계를 통해 갖고 실제 고객을 응대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 안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문서 풀들을 얼마만큼 잘 피딩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물어보는 자연어의 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컨피던스가 높은 어떤 의도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실제 왓슨 어시스턴트 통해 갖고 바로 답을 해주되, 컨피던스가 좀 낮거나 내가 학습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답을 제공해 주게끔 해주는 어떤 트래픽에 대한 로드까지도 같이 좀 반영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내에서는 작년에 저희 그 KB증권에서 톡개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사화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증권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챗봇 UI 형태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관련돼 있어서 내부 직원분들이 업무 관련돼 있는 어떤 편람이라든지 주요 답변 문서들을 이 문서 풀 약 1050개, 뭐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 있겠죠. 그 풀들 안에서 내가 관련돼 있는 어떤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참조를 해야 될 영역들을 클리어하게 답변을 제공받고 계시고, 해외 쪽에서도 보시면은 뭐 코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떤 보험 고객에게 음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게 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콜 평균 시간이 한 75%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right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왓슨으로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휴마나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보험사에 관련돼 있는 이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도 휴마나에서 사전 뭐 질의가 많이 오거나 하는 것들에 사전 응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화를 했던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응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 소비자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봤을 때 90에서 95% 정도까지의 정확한 답변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음성 전화를 굉장히 2분 이내에 많이 완료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브라데스코 은행이라든지 유뱅크라든지 크레딧 뮤추얼 같은 경우에는 상담 직원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담 직원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일평균 뭐 응대하고 있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건수 안에서 실제 매뉴얼을 내가 찾는 시간들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이게 비즈니스 리절트로 이어지면서 유뱅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서 대출 관련돼 있는 서류들을 작성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셨던 고객분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이 AI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좀 더 신청 완료를 할 수 있는 건수들이 늘은 형태로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상에서의 그 챗봇 롱테일을 제공하는 거를 좀 데모로 제가 잠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봇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저희 파트너사에서 구성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대화 세션이 있었는지, 또 대화 수는 얼만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이 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뭐 대화 세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즈도 일부 구현을 가능하고요.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IT 헬프데스크를 뭐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돼 있는 문의를 했을 때 메뉴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메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사내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제 이 IT 헬프데스크 챗봇이 응대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내부의 기관계 시스템을 같이 연계를 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잠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분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되고요. 이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뭐 저희 아이디를 예시적으로 넣어보면 이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실제 내가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를 조회를 하고 그 조회된 번호에다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떤 인증 번호를 보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메뉴 방식, 그리고 내가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문자를 쳤을 때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계속 이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롱테일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예시로 북극해가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한번 쳐봤습니다. 하지만 이 날리지 베이스 안에는 이 북극해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들이 이미 다큐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유관되어 있는 답변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확도에 따라서 몇 가지가 좀 비슷한 해당이 되는 답변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show less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요약된 것들,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 보기를 통해서 실제 이 다큐멘트를 어디서 불러왔는지까지도 이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는 것까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이제 왓슨 디스커버리 중에서도 여러 기능적인 챗봇에 관련된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롱테일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문맥이라든지 이런 이해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왓슨 디스커버리가 이 챗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장점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트렌드 분석. 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용처로서 이 트렌드 분석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AI를 통한 어떤 트렌드 예측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기업에서 하고 계시고, 이거를 AI를 사용을 했다 아니면 트레디셔널한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보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소비 관련돼 있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소비의 어떤 선행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트렌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예측을 해보면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어떤 기회비용들을 어떻게 손실이 있지 않게끔 줄이는 형태로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무엇을 해줘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왓슨 디스커버리를 사용해서는 시계열 정보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수치들을 통해서도 유니크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정형화시키고 이 정형화시킨 것들을 하나의 추가적인 어떤 인덱스로서 반영을 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정확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으로서 이 유니크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트렌드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날씨, 판매 데이터들, 이런 고객이 주었던 피드백 같은 것들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떤 주기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실제 고객들이 선호하는 어떤 맛이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는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데 좀 더 유용할 수 있겠죠. 또 마켓 센싱의 관점에 있어서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시장의 어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기에 따라서 계속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시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신규 상품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이클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인더스트리얼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예지 정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 센싱 데이터, 센서 데이터, IoT의 센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적인 정보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비를 했던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이력들 안에서 실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그리고 그 조치가 일어났던 그 시점들이 언제였던지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 상담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면, 이 콜 상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주기가 짧을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1시간 내에 아니면 몇 분 내에 갑자기 확 벌스트가 생겨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캐치가 가능해야지 될 건데요. 기간별로, 일간별로, 주간, 월간별로도 확인하시는 부분들, 급상승한 어떤 이슈에 대한 카테고리들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왓슨 디스커버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펑션들은 아까 상세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얼마만큼의 빈도로서 이게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시계열 정보, 이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는 시계열 정보에서 유니크 포인트가 언제인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하시는 영역, 이 펑션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상관도, 그리고 빈도에 따라서 어떤 연관도의 분석 결과들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트렌드 분석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뭐 현업이라든지 마케팅에서 가장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핫했던 게 바로 소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뭐 BTS 같은 경우도 사실 소셜 분석이 거의 승리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이 소셜 분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왓슨 디스커버리도 이 소셜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셜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사이트 파인딩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 SNS 상에 있는 정보들을 필터링 함으로써 뭐 어떤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찾는다든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웃풋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예시로 뭐 해외에서의 뭐 CIA에서 위핑 엔젤이라고 하는 뭐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S전자의 어떤 스마트 TV를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 위키리스트에서 제공했던 것들인데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에서의 뭐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에 대한 장단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요새 갑자기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식재료가 또 무엇이 있는지, 뭐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딘가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기 위해서 이 비정형 텍스트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버즈를 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필터링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이즈에 대한 것들을 좀 추출을 해주고 정리를 해 주어야지 보다 더 유용한 어떤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리트윗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리트윗 하는 것들을 뭐 새로운 하나의 문서로 볼 거냐, 얼마만큼 확산되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오리지널리 누가 했던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한 건으로서 하나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이런 판단.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 계정, 그 대표 관리 계정에서 이미 좀 정제화되어 있는 내용들만 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아웃풋까지도 같이 활용을 해보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디자인을 한 이후에 실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와 어떤 메타 정보들을 같이 혼합하여서 실제 디스커버리 안에서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미 갖고 계시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소셜 데이터들, 뭐 리포트들, 날씨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면서 어떤 내 외부의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자산화된 것을 디스커버리를 포함한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들 안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측면들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 결과들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비즈니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 예측으로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시보드의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 에비던스 기반으로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죠. 그러면 이 분석 관점의 결과물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뭐 신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 건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기존 시장을 확장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로 어떤 저변을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도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어떤 리포팅을 대시보드 형태로서 제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 아니라 현업의 사용자들께서도 주기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관심도가 높은 영역에 있어서 마이닝을 해보는 형태로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에서의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량 데이터에 대한 트렌드들을 계속 컬렉션을 하고, 그 컬렉션된 그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크게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본인들이 GM에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먼저 센싱을 하고 먼저 대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세이빙도 굉장히 크게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상담을 했던 그 음성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시계열 분석으로서 어떤 콜들이 어떤 시점에 많이 오는지, 그 문의에 대한 트렌드들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상담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상담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콜센터 고객에 대한 문의 응답률이 보다 더 높아지고 보다 더 높은 품질의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헬프데스크 협회에서 어떤 문의 창구 부분의 최고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대한항공에서 실제 정비 기록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분석을 수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정비를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이슈들이 보였을 때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인자들 같은 것들이 보였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점이 도래했을 때들을 봤을 때 보다 더 관련도가 높은 정비 이력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정비 이력들을 가지고 실제 필드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트러블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들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AI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검색을 위한 왓슨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리인벤팅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검색해서 나왔던 그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 AI와 신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들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해오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인텔리전트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져간다. 그리고 이 신기술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한 결과들, 보다 더 높은 정확도, 나에게 더 렐레번시가 높은 아웃풋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보다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연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의를 하고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들이 보다 더 편해지고, 그리고 직접 AI를 학습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사용자들은 더 발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당연히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은 다양하게 인사이트를 제공받는 부분, 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한 그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리소스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고 회사 내부에 있는 우리가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왓슨 디스커버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서 왓슨을 통해서 고객사의 어떤 코그니티브 저니를 저희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태규 차장님이 거의 한 45분 넘게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검색 기술, 그러니까 왓슨 디스커버리가 무엇인지 아마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뽑아서 남은 시간 동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좀 저희가 일부를 꼽아가지고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그리고 질문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조금 기술적인 현업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일단 질문 좀 보면은 단순 키워드 기반 또는 연관 데이터까지 보여주는 의미 기반 그 검색 결과들을 보면 상이한 좀 데이터들이 묶여 있어서 좀 찾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분리해내기가 쉽지가 않았다. 왓슨 디스커버리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좀 어느 정도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의미 기반의 어떤 검색 결과들을 봤을 때, 저희도 물론 잘못된 결과, 잘못된 어떤 답변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컨피던스 레이트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이게 확도를
키워드를 기반으로서 이거는 렐러번시가 높고 이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이거야 라고 해서 리스팅을 몇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컨피던스 레이트에 대한 어떤 트레시홀드를 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나는 정말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정확한 것들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확도 90% 이상이 된 것들만 확인을 하겠다 라고 하는 형태로서 저희가 트레시홀드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잘못되어 있는 답변에 대한 것들, 아닌 답변들, 뭐 잘된 답변들에 대한 그 렐러번시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계속 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을 해드리죠.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관련 좀 질문인데 그 자연어 처리를 그 머신러닝이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보여줄 텐데 이때 텍스트 외에도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과 같은 이 비정형 데이터도 함께 좀 검색이 가능한지 질문을 좀 주셨네요.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디스커버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스마트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저희가 추출해내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그 자체 뭐 동물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가 이 왓슨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왓슨의 비주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갖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왓슨 미디어라고 하는 또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왓슨 미디어를 통해 갖고 영상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활용을 일부 하실 수가 있고, 이 왓슨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US 오픈 같이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가장 큰 뭐 US 오픈 행사 같은 거에서 이벤트들 안에서 실제 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형태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그리고 요새 아마 다들 클라우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 왓슨 디스커버리 그 연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IBM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클라우드들 있잖아요. 퍼블릭 네네. 또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미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왓슨 애니웨어라고 하는 아까 저희가 왓슨의 형태를 온프레임 형태로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여서 제공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뭐 AWS라든지 구글 위에 그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그 위에다가 IBM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그 위에서 왓슨이 돌아가게끔 설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사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실 KB증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챗봇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련 질문 하나 좀 주신 것 같은데 이 왓슨 디스커버리의 국내 금융권 도입 사례와 그리고 뭐 제한 사항이라든지 혹시 뭐 이슈가 있는지 뭐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KB증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외에도 좀 사례가 있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금융권에서 이 왓슨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왓슨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대화형 솔루션, 그리고 STT를 사용한 어떤 보이스봇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솔루션 구축을 통해 가지고 KB 손해보험과 뭐 현대카드 등에 같이 구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 안에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음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민감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이슈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STT 같은 경우에는 고객 내부에다가 설치형으로서 활용을 해서 보이스봇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왓슨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왓슨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 제조사 기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신 어떤 모 제조사와도 함께 테스트를 했었고 파일럿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외부에다가 타 고객사의 어떤 벤더의 어떤 클라우드에 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서도 내부의 클라우드를 다시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임 형태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폴리시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에다 올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프레임 형태로 다 구축을 하시는 형태로서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주로 발표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제 왓슨 디스커버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례도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트렌드 분석도 가능하고 뭐 챗봇도 사용할 수 있고 소셜 분석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질문은 뭐냐면 그래도 이 왓슨 디스커버리를 활용해서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어디라고 할 수 있을지라고 좀 질문 주셨거든요.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뭐 인더스트리를 특정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뭐 업무 도메인을 특정하기도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사람이 직접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형태를 좀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참조하는 어떤 정보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뭐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 특히 비정형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아니면 소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다 더 편리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기로 봤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업무 영역에 있어서 이 왓슨 디스커버리가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물론 오늘 이제 시청하신 분들 다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업에 고민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좀 길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사내에 분류되지 않은 기술 도면이 누적이 돼서 수백만 개 이상이 지금 쌓여져 있는데 사실상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도면 관리라든지 검색 시스템 좀 업그레이드를 할까라고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뭐 CAD 파일이라든지 엑셀, 뭐 일반 도면, 사진, 이 워드가 분야가 나눠지지도 않고 굉장히 뒤섞여 있는데 과연 이거를 왓슨 디스커버리가 좀 분류하거나 검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이 회사와 같은 저희 회사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선 저도 이제 엔지니어링 쪽 아니면 뭐 건설 쪽 아니면 어떤 뭐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하시는 고객사분들, 뭐 제조사, 중공업사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고, 이런 분들도, 이 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뭐 CAD, 뭐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섞여 있는 어떤 뭐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자동화시켜서 검색을 하는데 쓸 수 없겠냐라고 문의를 주셨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도면이라든지 좀 더 복잡도가 높은 어떤 설계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엑셀 파일이라든지 일반 뭐 텍스트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선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설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텍스트들을 통해 갖고 뭐 해당 설계 도면에서의 뭐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어디에 어떤 펑션을 하는지를 태깅을 해주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이미지 분석과 결합을 해서 이 디스커버리가 좀 더 인핸스가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그런 도면이라든지 CAD 관련된 화면들 이런 것들은 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네. 언젠가는 거기까지도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마지막 질문도 조금 실무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왓슨 디스커버리를 도입한 이후에 누가 어떤 검색을 좀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뭐 리포팅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데모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이 어떤 뭐 챗봇 형태의 UI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니면 파트너사에서 이미 구축을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봇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문의들이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국내 고객사분들 많이들 원하시지만 그 해당 시스템, 이미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시스템에 좀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펑션들 중에 어떤 문의가 들어왔었고 그 답을 뭘 제공했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고 그것들을 보다 좀 더 편안한 형태로서 리포팅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끝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태규 차장님 오늘 고생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기 전에 소감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다음 방송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제 일주일 후인 다음 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오늘처럼 1시간가량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이제 기업 데이터 현대화를 위한 손쉬운 통합형 데이터와 AI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만큼이나 굉장히 핫하고 업계에서 관심이 많으실 분야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진행이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차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계속 저희에게 많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정말 작은 업무에서도 이렇게 좀 써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들이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언택트 시대에 좀 더 가속화된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고마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